은퇴 후에는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한 취미 생활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평생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시니어들에게는 큰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돈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미는 바로 걷기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걷기는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활동입니다. 1. 걷기의 힘. 건강과 장수의 비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을 줄이기 마련이지만 걷기는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을 단련하며 관절을 보호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매력적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70대 후반의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걷기를 취미로 삼고 매일 동네 공원을 1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걷는 동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자연을 바라보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걷기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걷기를 통해 만난 동네 이웃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걷기 덕분에 김 씨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얻게 되었죠. 2. 걷기는 고독을 이기는 친구가 된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걷기는 외로움을 이기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혼자 할 수 있지만 또한 그룹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형성해 함께 걷는 활동은 관계의 질을 높여주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5세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던 이 씨는 지역에서 주최하는 걷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산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걷기 모임 덕분에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삶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걷기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고독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3. 걷기는 창의력을 깨운다.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창의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입니다. 많은 예술가, 작가, 철학자들이 걷기를 통해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걷는 동안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쉽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자연스레 명상과 비슷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의 박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로 글쓰기를 시작했지만 한동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매일 아침 일찍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걷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지며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걸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집에 돌아와서 그 생각들을 글로 풀어내는 것이 즐거워졌다며 걷기가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결론, 걷기는 최고의 은퇴 후 취미. 결국 돈도 거의 들지 않고 평생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활동입니다. 은퇴 후에 삶이 무료하거나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아침이나 저녁, 동네 공원에서 걷기만 해도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도 안 들고 평생 할 수 있는 시니어 취미생활 1위는 걷기.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은퇴 후 걷기를 최고의 취미로 삼는 것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걷기가 왜 단순한 운동을 넘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신체적 운동을 넘어서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창의적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기서는 걷기의 다양한 장점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걷기가 왜 은퇴 후
삶의 필수적인 취미가 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1. 신체적 건강과 걷기의 밀접한 관계. 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죠. 많은 전문가들은 걷기를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심장 건강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며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점점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때 꾸준한 걷기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줄이고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걷기가 우리 몸에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고강도의 운동이 필요 없는 나이대에서는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죠. 특히 은퇴 후 규칙적인 일상이 사라지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쉬운데 걷기는 그런 공백을 메워주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2. 걷기의 심리적 효과. 정신 건강에도 좋은 이유. 걷기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느꼈던 사회적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걷기는 이런 감정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걷기를 자연 속에서 하는 명상이라고도 부르는데 걷는 동안 반복적인 움직임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낮추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걷기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단순한 운동 이상의 심리적 효과를 주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즘은 숲치유 같은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자연과의 접촉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걷기가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뇌에서 분비되는 엔돌핀 때문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엔돌핀을 분비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이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합니다. 은퇴 후 우울감을 겪고 있거나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걷기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취미라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걷기. 걷기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가족 외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적어지게 됩니다. 이때 걷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역 걷기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걷기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걷기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특히 혼자서 걷기를 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걷기를 할 때 더 많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들과 함께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걷기는 은퇴 후 사회적 활동으로도 매우 유용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창의력을 자극하는 걷기. 창의성과 걷기의 관계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많은 창의적 활동가들이 산책을 통해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걷는 동안 우리는 신체적 활동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자유롭게 풀려 생각이 정리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쉽습니다. 이는 걷기가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자극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걷는 동안 우리의 창의적 사고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걸을 때 참가자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앉아 있을 때보다 60%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소를 걷거나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술가나 작가들이 걷기를 통해
영감을 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고 있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면 걷기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면 매일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은퇴 후 걷기를 지속하는 방법. 이제 걷기가 얼마나 유익한 활동인지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걷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만의 걷기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기를 실천하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걷기를 쉽게 일상에 녹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걷는 것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산책로를 찾아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몇 걸음 이상 걷기로 정하거나 매주 일정한 거리를 걷는 목표를 세우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걸음수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걸을 사람을 찾는 것도 걷기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는 것은 동기부여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걷는 동안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결론, 걷기는 은퇴 후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최고의 취미. 걷기는 돈도 들지 않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고독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며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걷기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걷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취미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